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드림쉼터의 대동강 편지 드디어 전 시간에 제가 혼자서 사연만 읽어드렸는데 오늘 첫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우리 권도연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버저 MC로 우리 김미성 기억나시죠?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전에 한번 출연했어가지고 출연했는데 네. 오늘 일단은 뭐 두 분이 저 친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럼요. 그죠? 동료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동료. 일단 우리 대동강 편지는 실향민 분들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권도연 씨도 어떻게 될까요? 실향민하고 연고된 외할아버지가 네네, 외할아버지가 네. 북한에서 평양에서 사시다가 고향이 네네 그래서 한국에 오셨는데 네, 저도 그쪽이라고 봐야 되죠. 손녀니까 그쪽이라고 네. 봐야 되는 게 그쪽이 북한, 아닌가? 그쪽이죠. 그쪽이잖아. 그죠? 외할아버지 가족들은 다 그쪽에 사셨으니까 평양이 고향이라고 하거든요. 평양이 고향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오신 거는 여동생이랑 둘이 볼일 보러 가다가 여동생한테 이렇게 강을 건너야 돼요. 네네. 강을 건너야 되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여기 잠깐 있어. 내가 금방 여기 가서 볼일 보고 올게 하고 갔어요. 네. 갔는데 못 돌아오신 거예요. 구기생 입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정도 지나서 6.25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여동생 분하고는 네. 아무튼 강을 건넜다는 거니까 남북 접전 지역에 있는 강이겠지. 뭐 어딘지 모르지만. 네, 어딘지는 모르지만. 뭐 예송강도 있고 임진강도 있고 네, 많아요. 제가 아는 거는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래. 네네. 근데 고향은 평양이라고 하시니까 그쪽에서 가까운 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평양에서 한참 가야 돼요. 그 38선까지. 아무튼. 네네. 근데 그 동생하고 왜 거기까지 갔어요? 놀러 갔었나? 할아버지가 누구를 만나러 가셨는지 아니면 어른들 심부름을 가셨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이제 강을 건너야 되고 하니까 너는 위험하니까 잠깐 여기 있어.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삼형제인데 그러니까 삼남 일녀죠. 여동생이 막내였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엄청 그러니까 오냐오냐 예쁘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삼남 일녀 중에 첫 번째예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남자로는 막내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위로 두 분이 네네네. 계셨다는 소리네. 그쵸. 그리고 아무튼 그 여동생 분도 못 오신 거죠? 네, 여동생은 한국으로 못 오고 그 북한에 그냥 남아 계시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국 쪽으로 오셨는데 돌아가지를 못한 거죠.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신 거죠. 젊었을 때. 이야, 그럼 몇 살 때쯤이에요? 한 20대 초반?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청 어릴 때지. 결혼을 그 전에 북한에서 결혼을 안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다수 보면은 그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시향민들 보면 다 그러더라. 아침에 놀러 갔다가 헤어지고. 맞아요. 뭐 어디 갈라지 예전이니까. 마실 간다고 어디 가서 갔다가 못 돌아오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심부름인지 뭘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단 너 잠깐 여기 있어 이러고 갔다가 왔는데 그걸로.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여동생을 두고 온 그 마음을 항상 그리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살 차이였을지 모르지만 되게 많이 어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있어서 더 예쁘지 뭐 그러면.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그 평양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은 그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한국에 오셔서 도연 씨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할아버지한테 들은 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엄마한테 저는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네, 할아버지가 저희가 사춘기 때쯤 할아버지가 이복분이시다 그런 것만 알고 성인이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네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 도연 씨도 어릴 때 우리 애할아버지는 뭐 실향민이다 뭐다 이런 것도 몰랐다는 소리죠. 모르는 거죠. 네네. 저희는 전쟁 세대를 겪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 연세가 그러니까 1930년대. 네네. 지금으로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 계신데 외할머니가 한 80 정도 넘으셨거든요. 그렇게 할머니랑 4살 차이가 났으니까 그 정도 됐을 걸로. 네. 그 미성 씨랑 처음 알았을 때 실향민 연고 가족이라는 거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죠. 처음에는. 네, 몰랐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됐죠. 실향민 그 연고 가족 처음 만나본 거예요? 처음은 아닌데 좀 더 이렇게
애틋하죠. 같은 고향 분이시고 뭔가 이 다름이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더 친분감이 느껴지고 그렇죠. 가족처럼 느껴지고. 그럼 일단은 도현씨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네네. 그래도 어때요? 이게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은. 사실 사투리가 조금은 있어요. 있지, 미성 씨가 당연히. 사투리인데 저는 네. 사실 북한에서 오셨던 거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럼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그냥 저는 이렇게 강원도? 네. 아니 무조건 강원도래. 그렇게 그냥 사투리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억양이 아무래도 좀 사투리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고 그리고 지인한테 같이 일행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이다라고 하다. 근데 사실 물어보기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전 그러니까 누구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오는 과정은 어때요? 이렇게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하죠. 궁금하거든요. 네, 궁금한데 못 물어보겠어요. 왜냐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가슴이 아프니까 그 그런 것 후벼판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조금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 그러니까 혼자 온 것도 마음 아픈데 이렇게 그 상처를 들춰낸다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염려스러웠어요. 그 공통점이에요. 실향민 분들도 저게 두고 오신 분들 가족들 못 만나고 우리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환이 있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갑자기 벌써부터? 아이고 할아버지 이야기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네네. 아무래도 그 실향민 분들이 많이 보고 네네. 계시니까 일단 평양에서 어떻게 네. 사셨는지 좀 기억나는 대로 좀. 저는 사실 기억나는 거는 없고 엄마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얘기는? 엄마도 할아버지한테 들으셨겠죠. 그렇겠지. 근데 평양에서 조금 기와집을 짓고 당시에? 양반 행세를 하고 당시에? 네 부자였다고 부자였네. 해요. 이게 그때는 머슴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는 할아버지 세대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형제가 3분이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공직자, 선생님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형? 네, 형 중에 누군가가? 첫째 형이 첫째 형. 네, 선생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시대 보니까 선생님이면 잘 사셨대요. 그러니까. 당시 선생님은 그 김일성인지 내 아버지도 선생님 했는데. 그래요? 애견이 무슨 성씨가 김씨예요? 의성 김씨라고 하는데 북한 평양 쪽에 의성 김씨의 그 집단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아마 그쪽 어디 일행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가족분들이 혹시 옆집에 김일성 그분이 사셨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배우기는 북한의 김일성이는 정주 김씨라고 해고록에도 그렇게 나오거든. 그래요? 저도 지나가는 말로 들은데. 어느 분이 들었는데 우성 김씨래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의성 김이에요. 이랬더니 양반이네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네네. 왜요? 이랬더니 김일성도 의성 김씨야. 그래서 양반이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이 같다는 걸 알았어요. 좀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 그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얘기야. 김일성 그러니까 그 조상님이 양반일 수도 있잖아요. 조상님이. 지금이야 뭐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알기는 그 조상 대대로 그 상단직이라고 해서 그 만경대라는 지역에 공동 묘지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해고록에는. 자기는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후에 자기는 위인이라고 뭐라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면 위인은 맞죠.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우성 김씨일 수도 있고 그건 역사. 근데 여기 보니까 전라도 어딘가에 정묘가 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김일성이 정묘. 저도 들었어요. 그지? 네네. 우성 김씨도 거기에 있어요. 전라도 익산인가? 아니요, 그렇지. 의성이라는 곳이 우성이 경상도잖아. 경상북도인데 그 전라도 어딘가에 그게 있다는 걸 들었어요. 네네, 저도 사실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알아요. 인터넷으로. 네. 그러니까 의성 김씨를 찾아보니 김일성 그분이 그쪽이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네네네. 우성 김씨가. 네네. 그렇고 거기에 뭐가 김일성 그쪽이 그쪽이 있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상의 어떤 묘가 의성에 있다라는 거죠. 종택 같은 게. 신기하다. 처음 듣는 얘기. 그게 있는데. 제가 잘못 봤나? 아니야, 맞을 수도 있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는 거짓말 안 하니까. 혹시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디까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는 거야, 김일성이는? 자, 아무튼 그래서 평양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집안이면은 되게 그 시절이면은 많이 그게 좀 뭐랄까 전통적이라고 할까 알려져 있을 수도 있는, 그지? 그러니까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럼 잘 사셨다면서요? 저는
저는 외할아버지. 사실 고조 할아버지는 잘 모르고요. 그 당연하죠. 중조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것도 알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고쳐서 엄마 고쳐서? 네네. 그 중조 할아버지는 정말 양반이셨대요. 어. 양반이셨다고 해요. 중조 할아버지 시대는 그때는 네, 조선 네. 시대니까 그래서 뭐 갓 양반. 쓰고 뭐 이렇게 도포 입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부자로 살았다. 남들한테 베풀면서 살았다. 그렇게 정도는 아는데 뭐 직업이 어떤 거였고 그런 거는 자세히는 몰라요. 모르고 그냥 외할아버지 형제분들 정도만 이렇게 직업이나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중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고 뭐 넓은 마당이 있었고 기와집 같은 거 네 그리고 도포를 입고 계셨고 뭐 그 정도밖에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야. 또 할아버지가 한국에 오신 것이 20대잖아요. 네네. 예. 그쵸. 그리고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쵸. 이야기는 알고 저는, 계시겠네. 외할아버지도 저한테 해주셨을 수 있겠지만 너무 어릴 때 들었던 거라 사실 기억은 잘 못하고요. 이제 어떤 분이셨어요? 싹 보고 인상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되게 잘생기셨어요. 미남형이셨고 키도 크시고 엄청 자상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과일 농사, 벼농사 이런 거를 많이 어느 지방에서? 경상북도 안동 쪽. 안동에서? 경상북도 쪽. 그래서 지으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가수원 사과나무 밑에 지금으로 보면 저희는 지금 그 딸기가 하우스에서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텃밭 같은데 딸기를 심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방학 때나 이럴 때 오면 그 따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던 거. 저는 그 딸기 기억이 많네. 굉장히 많아요. 앞마당에 네네. 바로 따먹을 수 있게.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 때 우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포도나무도 있고 그래서 우물 위에 이렇게 네네 넝쿨 그늘처럼 넝쿨 거기서 목욕도 할 수 포도. 있고 그 여름에 네. 거기서 막 자두나무도 물 끼얹고 있고 포도 따먹고. 네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도 과일이 부족하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실향민이시니까 외로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외로우셨다 보니까 자녀분들을 많이 두셨어요. 그러고 저희도 이렇게 엄마가 또 시집을 일찍 가다 보니까 이모나 외삼촌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같이 자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이 과일 따먹고 물놀이 가고 어릴 때는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여기 오셔가지고 어머니 다시 말해서 그쵸? 어머니 형제가 많아요? 네네. 몇 명? 아들 셋, 딸 둘. 딸 둘, 네. 5명. 네네. 그 어머니는 그쵸? 몇째세요? 엄마가 장녀예요. 첫째. 첫째. 그 위로 아들들이 계시는 거죠? 아래로. 외삼촌. 네네. 아래로? 네. 엄마가 첫째. 큰딸이구나. 네네. 그렇다 보니까 5남매 중에 첫째니까 막내 삼촌하고 막내 이모가 저희랑 채 10살이 차이가 안 나요. 야,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을 농사 지으셨네. 그렇다 보니까 자식 농사. 북한에서는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 여기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네, 근데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막내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나지 않을까? 20살? 20살? 15살? 20살 정도 나지 않을까? 이야, 그러니까 그 막내 외삼촌 되시나요? 네네. 그분은 그러면 그 할아버지한테서는 신둥이 좀 되는가? 신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40대 중후반 그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하셨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외롭다고 하셨어요. 맞아. 항상 외로워가지고 가족들을 많이 그리워하셨다고. 근데 가끔씩 그런 건 보셨나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묵묵하게 뭐 한 잔 드신다든가 말 없이 뭐 이런 술 드시는 거는 사실 모르고요. 담배. 새벽에 저희가 이렇게 저는 항상 할아버지 품에서 잤거든요. 잘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품에서 그래. 잠을 잤는데 자꾸 뭐가 부시럭부시럭거려서 눈을 떠보면 할아버지 혼자 새벽에 불도 다 꺼놓고 저희가 깰까봐 담배를 그렇게 피셨어요. 앉아서. 근데 저 이렇게 혹시나 해서 시계를 보면 한 4시쯤, 5시쯤 이렇더라고요. 생각이 많지 뭐. 지금 생각해보면 외로우셨지 않았을까. 그래. 그러니까 결국 부모 형제 다 두고 오신 거잖아요. 네네. 할아버지 혼자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보니까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런 걸 모르고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외로우셨겠다, 쓸쓸하셨겠다. 내 핏줄, 내 자식들이 있다 해도 그렇지. 또 혈육하고 또 틀린 문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뭐 자식한테 이렇게 막 하소연하고 이렇게 못 하시니까. 네네.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어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할머니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경상도 분? 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너무 부잣집에서 살다 보니까 흥이 좀 많으세요. 할아버지가? 네. 노시는 걸 조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한 잔 드시고? 네. 한 잔도 먹고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대화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생활력이 강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물 같은 거 뜯어서 파시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많이 꾸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거는 항상 장날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 같은 거 벌려서 해야 된다고.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집에서 농사 지으시고. 그냥 농사 네, 지면서. 네. 어때요, 미성 씨는? 너 지금 그런 마음은 있잖아. 누군가가 거기에 있고 하니까. 아까 할아버지 얘기를 해서 저도 갑자기 이제 할아버지 생각이 나. 네, 나는데 아이고.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농사를 지으셔서 할아버지도 이제 아까 언니랑 저랑 정말 비슷한 부분이 언니도 장녀의 이제 큰 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애틋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저도 이제 장녀의 군딸? 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의 손녀딸이어서 엄청 이뻐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뭐 이쁘게 입히고 손잡고 데리고 다니고 이제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조그말 때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이뻐했다고. 얼마나 예쁘셨을까. 그래. 할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뭐 주제가 딱 살짝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나도 어려서 그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셔갖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북한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앉아가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살았으면 북한에 안 갔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거 그냥 1살 때부터 모유를 엄마가 일찍 집을 나가시다 보니까 모유를 못 먹고 자랐어요, 제가. 그 시절에 듣고 분유를 먹이고 뭐 옛날에 할머니가 키우다 보니까 네네. 할머니가 분유 먹이겠어요? 그 뭐야 그 쌀뜨물. 미움 그걸 먹이고 잘해왔다고 해요. 그런 거 치고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유를 안 먹어도 잘 푼다는 소리야.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거 할머니에 대한 부모 이상으로 이게 각인이 돼요. 기억이 맞아요. 많지. 근데 할아버지는 북한에 가셔서 1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나는 한이 있다면 뭐냐면 북에 묘가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막 가능하면 진짜 6월 뭐 할아버지 여기 경상도 분이세요. 네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갔어요.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거 그냥 6월을 모셔다가 여기다 이렇게 안장해드리고 싶은. 죽어도 못하지. 그거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좋은 날이 오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이 안 되나? 조상님 멀리 두고 아버지는 또 일본에 또 묻혀 있고 계시고. 혼이 다 여기저기 가 계시니까 그도 얼마나 와 힘들겠어요. 계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오실 때마다 일본에서 북한에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조상님들도 꼭 자기 죽기 전에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있잖아요. 왜 우리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실 때 나는 죽어도 고향에 가고 싶다. 그래. 혹은 목숨이 조금 숨이 붙어 있을 때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죽는 걸 알아요. 나 자신이. 그래서 내가 숨이 좀 붙어 있을 때 고향에 좀 데려다 다오. 자식한테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럼 그 땅에 묻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네. 사람이 죽을 때 알아요. 자신을. 그럼 난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나도 죽을 때 되면 일본에 가고 싶어지는 건가?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북한을 가고 싶지 않으실까요? 북한은 할아버지 묘가 있다 보니까 그걸 빨리 옮겨오고 싶다는 그 일념뿐이지 난 거기는 돌아 방귀도 끼고 싶지 않아요. 그 땅은. 그래요? 너무 원하니만. 근데 그 나도 또 뭔가 누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고 싶은 곳도 있고. 하여튼 있어요. 그런 겁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이 정말 삭막하지만 네. 어머니를 보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그 모습을 많이. 어머니가 할아버지 닮으셨나요? 그렇진 않아요. 진짜? 네. 아버지 근데 닮으셨나요? 인자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건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하는 거 보면 엄마가 아마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니까 되게 자상하세요. 엄마가.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서 그런 자상한 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 따뜻하고 정말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아빠는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모범적인 그런 분 제가 봤을 땐 그랬을 것 같아요. 사진은 있으시죠? 할아버지 사진.
할아버지 사진은 저한테는 없고요. 아마 삼촌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엄마는 안 갖고 계세요? 엄마는 안 갖고 계세요. 왜? 아버지 생각나서? 저희가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20대 초반 그때쯤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원래는 제대로 되자면 우리 그 실향민 분들 본인들께서 괜찮다면 네. 우리 영상에다가 이렇게 그 할아버지 모습을 좀 띄워드리고 싶은.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단순한 유튜브 방송이라 우리 북한 사람들 이야기도 같잖아요. 이게 기록이고 역사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거 남겨놓으면 뭐 후에 또 누군가가 이걸 보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어서 물어본 건데 하여튼 그러면 이게 한국에 오셔서도 20대부터 할아버지가 한국 생활 쭉 하셨다는 게 네네. 만만치가 그쵸. 않았을 텐데 힘드셨겠죠. 또 그 나이 되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린 나이인데 그 당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일찍 가정도 이루고 하셨을 텐데 네, 일단은 혼자 여기서 쓸쓸하게 뭐 몇 년을 사시다가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빨리 가정을 이루신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우시니까. 외로우시니까. 그 자식도 많이 낳고. 네. 할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차이 안 나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4살 정도로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할머니 아직 살아계시나요? 네네. 할머니는 지금 조금 안타깝게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데 아직은 생존해 계세요. 그 기억은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있죠, 다. 할머니 통해서 할아버지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고. 저는 할아버지랑 10대 때까지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많이 갖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기억이죠? 네네. 할아버지 한국에 대한 기억이고 사실 외할머니한테는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사실 잘 듣지는 못했어요. 또 저희가 궁금했으면 물어봤을 텐데 지금 같으면 이제 코로나가 이게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도 이렇게 방문이 되니까 사실 여쭤보고 싶어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젊었을 때는 어떤 분이셨는지. 아마 제가 생각하시는 분과 할머니가 생각하시는 분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자상하셔가지고. 미리 좀 여쭤보고 오시지. 그러게요. 일단은 뭐 방송에 나오게 된 동기도 그것이잖아요. 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많이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아직. 엄마가 올해 이제 63.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어머니도 일찍 하셨구나. 네, 엄마가 20살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 진짜. 네, 딸이랑 20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매고 좋잖아요, 그게. 네, 자매갖고. 저희가 쇼핑을 가거나 어디 볼일을 보러 갈 때 딸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남들이 의심할 정도로 몇 번이고 물어봐요. 엄마도 동안이시나 보네. 그쵸. 좋네. 아무튼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방송 나온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나가라고 해요? 가서 할아버지 이야기 해라. 그쵸. 뭐 원래 몰래 나오신 거 아니에요? 몰래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 아빠가 병원에 계셔가지고. 왜요 또? 아빠가 이렇게 폐가 안 좋으셔가지고 아빠가 술을 좀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술병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간호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고 실향민을 주제로 하는 방송에 내가 출연을 한다. 그래서 혹시 내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하고 엄마가 알고 있는 부분이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시뮬레이션으로 엄마한테 인터뷰를 해봤어요. 했어요? 네. 엄마, 할아버지 고향은 어디고 뭐 내가 알고 있는 할아버지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엄마는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부분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실은 이게 다음 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그 도현 씨가 또 10대까지 같이 사셨던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헤어졌던 네. 많은 분들을 네네. 또 구체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촉기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벌써 이 두 분을 보고도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보다도 뭐 진짜 뭐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뭐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그 묘는 어디 경상도 그냥 네네 지금 엄마가 태어난 고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북도 쪽에 묘를 모셨는데 사실 저도 한 달 전에 할아버지 묘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20여 년이 흘렀는데 사실 이번에 처음 갔다 왔어요. 아이고. 불효자죠.
그러죠. 네. 아 그래도 뭐 늦게나마 할아버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나왔으니 할아버지 음식은 어땠어요? 10대까지 사셨으면 대체 보면 북한 사람들 북한 음식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사실 북한 음식이 어떤 건지 잘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셨고요. 칼국수를 좋아하셨어요. 칼국수? 네, 이렇게 할머니가 직접 이렇게 손으로 반죽해서 칼국수를 해주셨는데 그 칼국수하고 이렇게 자르고 나면 그 또가리 남잖아요. 쪼가리 그거를 불 때는 데서 이렇게 구워서 저희 간식으로 주시기도 하셨어요. 밀가루 반죽하고? 네네네. 그거는 처음 듣네. 아 그런 거는 혹시 안 드셔보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거 한때 원래 밀가루를 그렇게 많이 안 먹는 데였어요. 거기는 뭐 강냉이 옥수수가 기본이었는데 그놈의 고난 행군인지 뭔지 그 아사가 막 오면서 그때 밀가루 해서 기억나요? 네. 그때 어릴 때지. 그 뚜덕국이라고 해서 밀가루 반죽해서 그걸 뜯어가지고 뭐 수제비. 북에서는 또 지역별로 여기다 뚜덕국이라고 뜯어서 넣는다고. 그다음 그때 칼국수도 집에서 조금 여자들이 좀 손을 들이면 이렇게 반죽해서 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긴 했죠 옛날 사람. 저도 수제비 많이 먹고 자랐지. 그지 밀가루만 먹고 자란 세대. 두부 같은 것도 할머니가 집에서 손수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부를 내리셔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맞아, 맛있어. 할아버지가 담백한 음식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하여튼간에 뭐 할아버지의 추억을 좀 또 많이 좀 또 되살려야 되는데 어머니도 그거죠. 원래 어머님은 지금 무슨 일 하셨댔어요?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시고요. 현재 저희 아빠도 사업을 하시다가 한 10여 년 전에 기농을 하셨어요. 기농을 하셔서 지금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엄마랑 대로 이으셨네. 네, 엄마랑 같이 아빠랑 하고 계세요. 사과 농사. 네. 또 그 같은 지역에서? 네네 같은 지역에서 한 30-40분 거리. 이야. 네 같이 하고 있어요. 뭔가 뭐 어떻게 봐야 되나? 그거는 뭐 조상님의 그거 유전을 그대로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으신 거죠. 이렇게. 손재주가. 그런 것도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재능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달리 해석을 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체가 사과 농사를, 그러니까 일단 시골이라면은 네네. 적막하고 조용하잖아요. 네네. 산이 가깝다는 거는 조상님들이 가깝다는 뜻이 아닐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뭔가 할아버지도 애롭고 고독하고 하니까 그런 곳에서 사과 농사하면서 네네. 뭔가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만날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지금 또 부모님도 듣고 가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그쪽하고 가깝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세상에 내가 보살님을 점을 봐드리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굳이 또 말을 또 근데 그걸 또 왜 또 가만히 이렇게 경청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우쭐해서 더 말하잖아.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포장을 너무 잘해갖고 또 그런 거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하여튼 뭐 일단 시청자 여러분 그 양해를 바라고 싶은 게 아무래도 손녀다 보니까 그 신랑이 직접 모신 분의 신랑님의 손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만나 뵙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셨다는데 아마 그건 다음 시간에 뭐 조목조목 또 우리 권도현 씨의 인생, 그러니까 실향민의 피를 이어받은 이 권도현 씨의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 부모님들 이야기도 좀 더 궁금하긴 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네네. 아가씨 때도 그렇고 어떻게 사셨고 뭐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뭐 일단 세토잖아요. 뭐 이렇게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께서는 이쪽으로 오셨다가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인연을 만났고? 그거는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다 가다 만났는지 장날에 만났는지. 그거 어머니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알고 엄마는, 계시지 대체. 엄마는 아빠를 장날에 오다 가다 만났다 그랬거든요. 엄마는? 네.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근데 그 오다 가다 만난 분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아빠는. 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장날에 저희 외할머니를 그렇게 오다 가다 만나서 연이 되지 않았을까. 옛날 그 시절에는 CGV나 메가박스가 아니라 장날에 만난 거구만. 그랬나 봐요. 시장에서. 이야 참.
어때요? 지금 뭐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할아버님이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오시나요? 오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오신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보다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같이 생활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계속 스쳐가요. 스쳐가요? 네, 스쳐가고 옥수수 같은 것도 갑자기 먹고 싶고 소주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아까 식당에서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소주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소주? 네네. 할아버지 한 잔 좋아하신? 할아버지가 술을 즐기셨다고 들었어요. 깡소주를 즐기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역시 깡소주를 좋아해요. 깡소주를 좋아하고. 사오라 할까요? 소주? 아니요, 그 정도는 이거 유튜브는 아니고요. 상관없는데 마셔도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소주를 좋아했던 근데 아까 식당에서 북한 음식 드셨잖아요. 네, 그 두부밥. 두부밥이라고 깜짝 저는 놀랐어. 그거를 사실 저는 두부밥이라는 게 있는지는 몰랐는데 어디서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를 오기 전에 묘양산 식당 그 스트리밍 하는 거를 봤어요. 먹방 했던 거? 네, 스트리밍을 봤는데 이렇게 접시로 갖고 나왔는데 어디 하얀 뭐 솜방망이 같은 거를 이렇게 한 접시 이렇게 내왔더라. 저게 뭐야? 이렇게 가까이 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 그 두부밥이다 이렇게 말을 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한국에서 보는 거면 유부초밥 같이 생겼더라고요. 유부초밥이에요, 거기 네. 유래가 돼서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여기 점심 때 와서 먹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딱 저희 할아버지 스타일이에요. 네, 이렇게 담백하고 구수하고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게 딱 할아버지 스타일. 북한에서 그 두부 많이 굽고 튀기고 많이 그쵸, 하잖아, 많이 그죠? 먹죠. 근데 할아버님이 계실 때는 아직 두부밥이 그 북한 땅에 퍼지지는 않았을 때지만 네네. 아무튼 북한을 상징하는 뭔가 대중 음식이긴 건 해요. 저 그리고 두부밥. 만두도 좋아해요. 만두. 네. 엄마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그쵸. 많이 해 먹으니까. 근데 만두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건 남북이 좀 다르지 않나? 여러 가지가 뭐 김치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국식도? 네. 근데 확실히 거기에도 두부를 많이 넣더라고요. 만두할 때 두부도 많이 넣고. 거기 북한식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내가 알기로는. 북한식이에요? 북한에서도 북한에 두부 속에다가 많이 두부를 두부 넣죠. 으깨 가지고 많이 네네. 넣잖아요. 조사서 이렇게 부스려 갖고. 그지? 그리고 만두가 우리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아니고 만두가 주먹만 하잖아요. 한두 개 먹으면 배부를 정도로. 그게 했어요, 만두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죠. 북한은이? 그게 북한식 만두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정체성을 잘 모르겠는데. 북한에서도 크게도 만두 해먹고 크잖아. 또 이제 조그맣게도 하는데 다양하게 거의 만두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네, 비주얼은. 순대만이 다르구나. 네, 순대만. 순대는 차이 좀 뭔지 아세요? 순대는 아바이 순대. 아니, 아바이 순대는 알겠는데 순대 안에 들어간 재료가 틀려요. 선지는 들어가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쌀이 들어가고 찹쌀 순대 있잖아요. 찹쌀 순대. 쌀인데 여기는 당면이 당면이라고 그래. 뭐라고 네네, 그래? 당면이에요. 당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북한에는 쌀이나 찹쌀을 당면이 넣어요? 안 들어가요, 무조건. 찹쌀 아니면 쌀이 들어가요. 야채 이런 야채도 것들. 들어가고. 네. 그런 차이점. 우리 여기도 식당에 있었던가 모르겠다. 순대, 북한식 순대 있는데 확실히 그것도 맛있긴 한데 한국 것도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네, 되게 그쵸. 맛있긴 떡볶이랑 먹으면 맛있던데 좀 그런 차이점들이 있긴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그냥 먹는 거가 조금 틀리긴 해요. 그렇죠. 알고 먹었으면 할아버지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먹었을 텐데. 네. 일단 여성분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또 젊어서 그랬나. 그 대체로는 실향민 분들 여기 오면 그 북한 음식이나 그런 풍습 그대로 해 먹는 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할아버지라서 음식을 많이 접하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국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저희는 해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할아버지도 아마 그러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 좋으셨어요? 네, 좋으셨어요. 진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톱도 잘라주시고 발톱도 잘라주시고 애처가시네, 의외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남자인데도. 이야. 자상하셨다. 그거 보셨어요, 그거를? 네네. 그러니까 기억을 하죠. 머리도 빗겨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할아버지 같은 전형적인 할아버지, 전형적인 아빠.
그런 분이라면 아빠 같은 할아버지? 네, 그런 분이면 야, 그 시대에 사랑을 많이 머리를 받았어요. 벗겨주고 손톱을 잘라줬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신세대 저희 할아버지인데. 외할머니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당시 20대인데. 제가 20대는 사실 잘 모르고요. 아무튼 20대쯤이잖아. 네네. 이쪽 네네. 오신 곳이. 그잖아. 이야. 더 외로워서 애틋하셔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죠. 마음에. 감정 표현이 풍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톱 발톱 잘라주시고 설마 그 할머니 무릎에 앉혀놓고 손톱 잘라주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마주보고 마주보고. 네, 마주보고. 그 정도는 그렇게 할 것 같던데 무릎에 앉혀서 이렇게. 저희 손녀 앉고. 보는 앞에서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아 그래요? 단둘이는- 어리잖아요. 어릴 때잖아. 삼촌도 있고. 아 삼촌? 아니 잠깐만, 외삼촌도 삼촌. 계시고 외삼촌이랑. 이모도 그러니까 당시 장가 가기 전. 네네 아.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는지 단둘이 있을 때는 하셨겠죠. 단둘이 되게 있을 때. 알콩달콩하게 사셨네. 할머니 말 잘 들으시나 보다. 애롭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할아버지가. 의지하고 사니까. 그럼 명절 때는 막 북적북적 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외가 쪽이다 보니까 명절 때는 많이 못 가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방학이나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항상 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다시피 월요일 날 학교를 가야 되면 아침에 일찍 그 동네 버스를 타고 학교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죠. 어디 사셨어요? 할아버지 집에서 멀리? 아니요, 한 20분 거리. 아이고 그거는 뭐 멀리는 아니 동네네 동네. 네. 단지 20분이라 그래도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 뭐 그러면 이제 도연 씨가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는 그 사촌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지? 네네. 그 외삼촌 네. 애들도 있고. 그럴 때는 다 삼촌이나 이모들이 다 외지로 도시에서 사시다가 나이가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랄 때는 이모랑 삼촌이랑 같이 자랐어도 저희가 성인이 되고는 다들 볼 기회가 없었어요. 볼 기회가 없고 오히려 지금 나이가 들어서 다들 엄마가 현재 사시는데 경상도 쪽에 이모나 삼촌이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경상도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가수원 농사하는 거 외삼촌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밀접하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 살았던 거 번거지라고 하나요? 그 네네. 사셨던 집에서 원래 친척들이 거기 번가 다 네네네. 모이잖아요. 그 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아쉽게도 현재 그 집은 없어요. 없어요. 그 집도 불이 나가지고 네, 불이 나가지고 없어요. 그 소리구나. 그래서 사진이 없다. 네네. 그럼 그 도연 씨네 그 아빠 엄마 집으로 다 모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래도 저희는 친가랑 외가는 경상도는 그런 예의 이런 거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외가는 그냥 외가고 친가 식구들이 오히려 많이 모여서 생활을 했죠. 아빠 쪽이. 네네. 그러니까 외가 쪽은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절 때는 많이 못 가고 이렇게 그 외 시간은 많이 갔죠. 참 미안한 질문인데 네. 친할아버지, 애할아버지 네. 어느 전 쪽이 사실 친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은 없어요. 왜요? 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아 선호 사상 이게 어. 강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할아버지가 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에요. 할아버지 사랑은 사실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줬나? 이 기억은 사실 한 번도 없어요. 되게 봉건이 심했나 보다. 근데 왜 할아버지는 뭐 무릎도 베고 자고 어. 할아버지 팔도 베고 자고 한 입을 덮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 굉장히 강해요. 애할아버지 네네. 아니? 신기하네. 네. 신기하다. 아니 오히려 그 북에서 온 쪽이 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남한에 계신 분이 봉건이 네. 또 셌네. 네네. 그래서 전 사실 외할아버지보다는 친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많이 없어요. 친가 그럼 친할아버지도 경상도예요? 네네. 다 경상도. 네네. 저희는 다 경상도예요. 우리도 경상도인데 김해. 김해. 할아버지 어디세요? 그럼? 저는 경북 안동이요. 안동. 네, 안동이 좀 또 그런 게 많잖아요. 안동 옛날부터. 네. 난 그 아직도 얘가 안동에 바다가 없는데 왜 간고등어가 유명하고 문어 숙회가 왜 유명하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그게 바닷가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륙 지방에는 그 안동 쪽은 바닷가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장시간을 와야 되면 상하니까 소금을 많이 치고 왔대요. 문어 숙회는 뭐예요? 네. 거기서 데쳐 갖고 오잖아요. 그 잡는 즉시 데쳐 가지고 문어를 오니까 그게 아무래도 조금 더 또 귀한 음식이다 보니까 좀 경상도는 잔치를 하면 문어가 꼭 있어야 이 집 잔치 잘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근데 그게 죽으라고 맛있는 거야, 그 문어 숙회가 안동. 그러니까 그게 오는 동안 숙성이 돼서 그렇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숙성한 거를 우리가 또 이게 시켜 먹잖아요. 네네. 아, 그렇게 맛있어, 그게. 웃긴 게. 꼭 문어는 잔치집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공을 잘하나 보네, 숙회 숙성 과정을. 그치, 관리를 잘 해서. 그런 거. 한번 시켜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우리 와이프가 그거 나 몰래 시켜가지고 이따만한 거 시켜서 그거 먹다가 채기 만나가지고 혼자 먹다가. 엄청 그 다음부터 이제는 문어를 못 먹어요. 그쵸. 너 한번 제했더니. 그 무산 산골에서 그 문어를 처음 보는 거야. 그 한번 누가 먹어보라 해서 먹어봤는데 그때 맛들여가지고. 오래 씹으면 담백하고 씹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하고 또 안동하면 또 찜닭이잖아요. 맛있지. 찜닭 많이 드셔보셨어요? 네네. 찜닭은 사실 저는 안동에서 많이 먹기보다 어디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안산에서 많이 먹었어요. 왜? 안산기 맛있어요? 그런 것보다 그때가 저희가 잘할 때 그렇게 유명했을까? 그러니까 저희 언니하고도 말을 하거든요. 언니는 언제 안동 찜닭을 먹어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나도 안산 와서 먹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저희 사실 안동 사람이 안동 찜닭을 사실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왜 그 안동역 앞에 가득 갔다가 뭐 완전 찜닭 거리잖아요, 거기가. 네, 저도 몇 년 전에 봤는데 이렇게 유명한구나. 맛은 확실히 틀리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할아버지가 계시는 시절에도 그때도 찜닭이 유명할 때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단지 이제 당면을 넣지 않았다는 거. 아, 찜닭에? 네네. 그렇겠죠. 자, 하여튼 뭐 이쯤 해서 할아버지 이야기, 뭐 그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기본 있고 할아버지의 후손이신 실향민 외손녀신 이 권도연 씨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고 아마 2부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재미나지 않을까. 저의 이 현황도 좀 궁금해지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 뭐 두 분이 계시니까 아주 아예 더블로 저는 오늘 좀 뭔가 좀 일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